네, 돌아왔습니다. 기관의 눈으로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국경절 황금 연휴로 현재는 휴장 중이죠. 중국 증시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도 어느 정도 잠잠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도 온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뉴스는 많이 나오죠. 뭐 SMIC 같은 경우에도 파운드리 업체에 제재를 가한다라는 뉴스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중국 관련주들이 우리 시장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화장품부터 관련해서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부 다 해당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언제 움직일지 참 애매합니다. 움직일 줄 알았습니다. 저는 움직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자세히 그 이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중국전략팀장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연휴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이 됐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중국 증시에 영향을 줄까요? 네, 중국 증시는 8일까지 쉬게 되고 네. 다음 주 이제 금요일 날부터 이제 개장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저는 뭐 사전에 일단 중국 증시가 이미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이슈나 뭐 혹은 다른 이슈들 감안해도 어제 이제 개장한 홍콩 시장을 보시면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회복세 쪽에, 그러니까 반등 쪽에 좀 오히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미리 조정을 받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국경절 연휴 전후에는 조금 시장이 좀 좋았어요. 근데 이제 상하이 지수하고 선전 지수 모두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게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SMIC, 화웨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가 잠잠해졌지만 위험성이 좀 내포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것들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예. 중국장은 좀 미국장이랑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네. 같고요. 특히 본토 A주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상해 심천 시장은 네. 사실은 4월부터 해서 8월, 7월까지 유동성으로 좀 많이 달렸죠. 뭐 어느 날은 그렇겠습니다만 중국은 유동성 효과가 네. 좀 컸고 소비 성장주들이 상당히 주가 많이 오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8, 9월은 일종의 뭐 인터미션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전반부는 유동성이었고 네. 8, 9월 같은 경우 저희가 변동성 예상을 했는데 정책이 이제 경기가 좋아지니까 정책이 이제 전환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이 전환하는데 적응하는 과정이고요. 저금리 상태에서 지금 금리가 빠르게 중국은 오르는 편이라서 이제 기존의 할인율에 의해서 밸류에이션을 많이 줬던 주식에 대해서 약간 이제 애매해진 측면, 그리고 금융이나 이제 저희가 소위 경기 민감주 얘기하는 시클리컬이나 경기 소비재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의 일종의 좀 휴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주도주가 좀 행방불명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조정은 내부적인 유동성과 수급 요인이 전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국경전 연휴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직전에 과거와 다르게 좀 더 조정 요인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 약간 이제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위안화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위안화가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달러가 너무 약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비슷한 얘기긴 합니다. 위안화가 강합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의 구매력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러나 그분들은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듯이. 그럼 수입 수출 측면에서 소비재들이 중국으로 많이 수입이 돼서 구매력이 높아져서 실질적으로 내구재라든지 아니면 소비재라든지 선택 소비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잘 팔린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까? 일단은 위안화가 구매력을 강화시키는 건 맞고, 네.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면세점, 자기네들 면세점만 좋을 정도로 해외 소비를 안 하니까요. 근데 지금 중국 소비 경기는 이제 회복을 받기 시작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 심리라든지 가게가 이제 빚을 내서 하는 신용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확인한 지표상으로는 지난달이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도 팔리고 전기차든 내구재든 화장품이든 선택 소비재든 간에 소비 심리가 이제 기존에 안 좋았다 이제 회복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향후 중국의 수입이 늘면서 국내 입장에서도 낙수 효과는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시기를 내년 상반기까지 소비 심리나 이런 쪽에서 소비 사이클이 조금 돌아오지 않겠나. 특히 경기 소비재를 중국 내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김 팀장님께서 보시는 뷰가
지금 현재 국내의 중국 관련 소비재들이 아주 판타스틱하다. 주가가 너무 잘 가고 있고 실적도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아직은 좀 그런데 그러면은 이 그 구매력 내지는 그다음에 소비 심리, 그다음에 소비력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저번 달에 바닥을 쳤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와 연동되는 그 갭이나 타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고려했을 때 사실은 지금은 그럼 중국 소비재를 좀 사실을 좀 쳐다볼 만하다라고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그런 연결고리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네. 저는 오늘 생각에 이제 저희 4분기하고 내년 상반기에 네. 중국 관련주 전략이라면 네네. 오히려 화학이나 아하. 기철, 기계, 산업재, 중국 관련 굴뚝주들 있죠. 뭐 네네. 저희가 시클리컬로 얘기했던 애들이 네. 또 태양광 같은 거 포함해서 네네. 중국 쪽에서 좀 더 그런 시클리컬 업종들이 수혜가 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재고 사이클이 그렇고 네네.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이 네네. 그렇기 때문이고요. 네네. 인바운드 소비재, 아웃바운드 소비재 좀 나눠야 될 텐데 아웃바운드 소비재 쪽에서 화장품이나 자동차 관련된 밸류체인 이런 네네네. 것들이 국내에서는 저는 뭐 어느 정도 수출은 나올 걸로 생각을 하지만 네네. 인바운드 쪽에 대한 기다림은 여전히 조금 아하. 더 그렇죠.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네. 있고 중국 내에서 저희가 MS가 높은 소비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소프트웨어나 이 알겠습니다. 온라인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수입은 좀 한다. 그러나 뭐 바깥을 나가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인바운드 측면에서는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네. 이게 뭐 완벽한 모멘텀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어렵다. 네, 맞습니다. 예, 뭐 그런 측면이시군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14차 5개년 계획 네. 이거 어떤 겁니까? 우리나라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중국 애들이 이제 이번 연휴가 끝나면 네.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그 당대회를 하게 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의 행사죠. 그래서 이번 19기 지도부 5년 중에서 총 7번의 이제 집합이 있는데 5번째 회의입니다. 이번 회의는 회의 내용 자체가 14차 5개년 계획이라는 이제 내년부터 해서 5년 동안 시작되는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그 14차 5개년 계획에서 장기적으로 이제 수혜 업종들이 제시가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전략들을 저희가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네. 이 14차 5개년 계획을 통해서 뭐 이 부양될 네. 우리가 포커스할 우리가 네. 집중해야 될 네.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될 산업은 어떤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네.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 말씀이죠. 네, 일단은 중국 쪽에서 이번에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네. 신재생 쪽 그리고 본인들의 이제 반도체 장비나 이런 쪽에 이제 어떻게 좀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또 반도체- 신재생이에요? 네. 여기도 신재생, 저기도 신재생. 뭐 다를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디지털 경제 얘기할 거고. 네. 근데 신재생 쪽에서 태양광 풍력 쪽 관련된 설치량이라든지 그 비석화 에너지에 대한 비중에 대한 그 목표치가 굉장히 많이 상향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 태양광 풍력 저희 국내 관련돼서도 좀 영향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네네. 있고요. 중국 내 이제 면세라든지 얘네들 이제 자체적인 증권주들 이슈라서 네네. 그거는 저희가 직접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좀 고려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제일 큰 거는 전기차, 신재생, 방금 말씀 태양광 이제 풍력이죠. 그리고 네. 중국의 반도체 쪽에서 국내에도 조금 뭐 일종의 떡고물이 떨어질 수 있는 네. 얘네들 이제 장치나 소재 관련된 투자 이런 네네. 것들이 강하게 제시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네. 그래도 중국 관련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는 두 개뿐이 없습니다. 뭐 하나는 하웨이, 네. 두 번째는 SMIC 네. 이렇게 떠오르는데 네. 지금 뭐 떡고물이 조금 반도체 쪽에서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SMIC가 미국에서 이렇게 제재를 가하면 중국은 어떻게 이것을 비켜나갈 것이며 우리나라에는 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셨어요, 팀장님이? 예. 뭐 제가 이제 업종 담당은 아닌데 네네. 중국 담당 입장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뭐 급소 공격을 당한 상태라서 네. 뭐 시간의 문제지 결국 SMIC도 1단계에서 3단계 제재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결국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회로를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뭐 어쨌건 초기에 장비라든지 소재에 대한 기본적인 투자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강화가 되니까 중국 애널들도 사실은 어떤 대형주를 찾기보다는 중소형 수혜주들을 찾는 상태라서 뭐 당연히 직접적으로 이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고요. 한 3에서 5년 정도 그 자국 국산화하고 반도체 국산화하는 과정이 뭐 늦어지는 건 불가피하지 않나. 뭐 저희는 이제 주가 측면에서만 종목을 찾는 것이지 큰 틀에서 국내에서는 시간을 버는 거는 뭐
확실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과거에는 말이죠. 우리가 뭐 과거라고 그래봤자 한 뭐 2년 전, 3년 전만 해도 네. 중국 시장이 올라가면 우리 지금 기분이 좋았어요. 예, 중국 관련주들도 올라가고. 근데 이제 코로나19 사태에서 중국 시장의 움직임과 우리나라의 시장의 움직임이 그렇게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완결이 되고 그다음에 서로 좀 소통이 되고 교류가 있고 이렇게 된다면 중국 관련주도 좀 괜찮아질까요? 일단은 중국하고 저희 경제 관련된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렸고요. 네네. 뭐 걔네들 소비 좋고 우리 소비가 따로 가는 측면도 있고 네네네. 걔네 투자와 수출이 거의와 연동이 안 됐던 측면이 네. 있겠죠. 근데 중국이 지금 재고 사이클이 4년 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중국 대중 수출이라든 이런 것들이 네. 올해 4분기와 네. 내년 중에는 상당히 좀 오랜만에 회복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수입하는 것들이 재수출 용도도 있고 내수용도 있겠지만 내수용은 아까 말씀드린 화학이나 디스플레이 같은 이제 IT 하드웨어 쪽이 굉장히 생각보다 중국이 수입을 많이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뭐 우리가 직접 가서 이제 소비재를 팔고 이런 것들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부품이나 중간재 저희가 결국에 파는 건데 그 연결고리가 있고 있었지만 올해 이제 연말하고 내년까지는 중국의 이 정상적인 그 재고 사이클 회복을 봤을 때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그 투자 쪽이나 수출주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아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일단은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중국의 재고 사이클이 4년 저점이다.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4년 저점이라 그러면은 이제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아무래도 화학 쪽이나 수출 쪽에 좀 집중을 좀 해야 된다면 그 연결고리를 찾아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거나 하는 화학 쪽의 네. 회사를 좀 찾는 것이 아무래도 좀 안전하고 유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분명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인데요. 미 대선 이후에 아무도 모르는 거겠지만 그래도 여쭤보겠습니다. 바이든, 트럼프 둘 중에 누가 되든 뭐 중국에 좀 어떻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 후보가 되는 게 중국 입장에서 시간을 좀 더 번다고 생각은 하는 것 같은데 네네. 본인들이 최근 2, 3년 동안 미중 분쟁하면서 트럼프 때문만이 아니라 그냥 중국 본인들이 싫어한다. 그리고 국회가 예전 같지 않다. 여당, 야당이 다 똑같이 싫어한다는 걸 뭐 느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얘기하는 자력갱생 전략을 지난 6월 달에 뭐 쌍순환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수 중심으로 가겠다는 본인들 이제 루트를 잡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누구든 간에 자기 길을 이제 묵묵히 좀 맞으면서 가겠다는 스탠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네네. 뭐 주가 측면에서 바이든이 되는 게 조금 더 나을 걸로 저는 생각을 네. 하고요. 다만 중국 애들 입장에서는 수뇌부 입장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게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14차 5개년 계획의 추진에서 마지막 죄송합니다. 질문 하나 더 있는데 5G 투자도 좀 일어날까요? 아니면 네, 어떨까요? 당연히 신형 인프라라는 게 중요한 네네. 항목이기 때문에 네네. 신형 인프라에 이제 5G나 뭐 전기차나 IDC 투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내년에 5G는 페네트레이션 계속 꾸준히 올려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 네네. 부진을 좀 많이 메워야 되기 때문에 네. 5G가 그 아까 말씀드린 신재생이나 이런 것들 플러스 네. 신형 인프라 쪽에서 주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계속 마지막 질문이라고 그러네요. 지금 뭐 신형 인프라 5G도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전기차도 얘기하셨고 네. 뭐 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 섹터를 꼽자면 네. 아무래도 다시 여쭤보지만 화학 섹터 맞습니까? 저기 뭐 개인적으로 화학과 태양광 이쪽 화학과 분야를 태양광. 계속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화학과 태양광이 사실은 이번 14차 5개년 계획의 수혜주 내지는 4년 바닥 재고 수준이 4년 바닥의 수혜주일 수 있고 이것은 약간 그 사이클을 타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약간 중기적으로 비율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오늘 재미있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글로벌 리서치 팀의 김경환 중국 전략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